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2천만원 긴급대출 상품을 오늘 1시부터 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가 하루에 600명 이상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듯 그걸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가 올라가고 있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3천억 원의 예산으로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이제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상품을 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긴급대출 상품들을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고 하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갑작스럽게 급증하고 또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문은 영업을 못 하시는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의 긴급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TV에서 이 긴급대출 경영자금이 지금 나오는 게 오늘 공고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준비하던 도중에 갑자기 오후에 사이트가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서버가 마비가 되더니 저녁 한 8시, 9시 되니까 다시 서버가 돌아왔는데 벌써 접수가 마감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금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빨리 접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었다가 정말 이게 마감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12월 자금은 마감이 됐지만 1월 달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자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12월 자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1월은 자금이 지금보다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1월은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대출이 집행이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 코로나 같은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줄어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영업도 잘 되시고 다시 좀 복구하셨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복구가 쉬워져 보이진 않습니다. 백신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아직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또 생긴다면 1월에도 이런 대비한 자금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에 12월에 오늘 2천만원 긴급대출이 오늘 1시에 모집을 했는데 이게 한 8시간 정도도 안 돼서 마감이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런 창업 관련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클럽에 올라온 소상공인을 위한 2천만원 긴급대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여기 올라온 내용들은 이제 관공서에 올라온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므로 관공서 거 보시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12월 9일부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2천만원을 온라인 접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됐고 이에 따라 경영안전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매월 긴급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자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3천억 규모의 2천만 원을 신설했다는 거죠. 즉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총 예산 3천억입니다. 나눠보시면 15,000명 15,000개 회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오늘 1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했어요. 근데 12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분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창업자금이 절실하신 분들이 많고 빠르게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끝났지만 또 1월에 또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혹 동일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1월에는 매년 새로운 자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출액, 업종별로 연평균 정해진 매출액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이제 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보다 낮아야 되고, 그리고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5인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대표자나 임원을 제외하고 5인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 직원, 2월 직원, 3월 직원 다 더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명 이제 5인 미만인데, 제조업, 그리고 운수업, 광업 이런 업종들은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도 연평균 매출액이 하면 써있지, 내가 학원을 하는데 매출액이 얼마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상세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현재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영리사업자일 것,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그리고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간단히 써있지만 공문에는 35페이지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써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출을 신청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공문을 미리 읽어보고 나중에 이런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빠르게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같이 가져보시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품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을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보통 이런 문의 전화는 1357을 눌러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오늘 1시였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 2번째 찍고 있어요. 하나 찍고 모르고 날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저녁 10시 반인데, 정말 아직 처음 확인한 시간이 한 8시 좀 넘어서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마감이 됐다는 거를. 정말 한 8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마감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업자금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처럼 경제적이 어려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금에 대한 정보를 내가 늦게 확인한다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5군데가 보통 우리가 정책자금 융자를 다룰 때 가장 베스트한 기관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스타트업 TV도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만 가장 큰 부분이 자금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금이 없으면 창업이 이어지지가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TV 영상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아이디어 클럽이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업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도 올려드리고, 특히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의견 교류도 가능하고 서로 간에 도움도 받는 등 꼭 관공서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간인 정보도 많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인터넷 카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좀 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오늘 나왔던 35페이지 공문을 가볍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 안내 자료라고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접수와 함께 간이심사, 약식으로 심사해서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상적인 대출처럼 엄격히 심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긴급대출들은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뤄져 있고 요게 있습니다. 여러 개 대표, 한 명이 대표가 여러 개 회사를 운영할 경우 한 개 회사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 공동대표라고 해도 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서 대출을 받아라 라고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시기 보세요. 오늘 1시잖아요. 1시인데 한 8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창업자금 정말 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한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빠르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접수한 사이트가 한 4, 5시에 서버가 마비가 되더니 8시, 9시에 마감됐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리뷰 차원에서 좀 더 얘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보면 소상공인 사이트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가 여기 별도로 있어요. ols.sbiz.or.kr.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여러분이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죠. 서버에 대한 준비를 왜 안 했냐, 그죠? 뭐 정부도 그럴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서버가 폭주한 적이 그동안 데이터를 없었을 것이니까. 근데 서버가 저희도 그렇지만 저도 한 여기 20번 정도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터져서 접속을 못한 경우, 그런 경우 좀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오신 분들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잘 좀 서버에 대한 부분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대출 제한 대상은 세금 체납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것,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아니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연체된 경우도 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혹시 그게 100% 담보가 잡혀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담보대출은 대출이 연체돼도 가능하다. 두 번째, 연체 이력이 있지만 현재 연체가 없다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2천만원 자금 대출을 신청할 건데 1,000만원 정도 빚이 연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1,000만원 빚을 어떻게든 갚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한 날짜에 연체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보면 연체 이력이 있으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뭐 길면은 뭐 몇 달 정도 계속 연체자로 남게 되지만, 그렇게 연체자로 남는 신용이 낮은 상태를 연연하지 않고 현 시점에 대출만 없으면, 연체금만 없으면 지원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리뷰 포인트 하나는, 이제는 대출이 비대면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통은 대출을 받을 때 항상 센터에 가서 오프라인을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반드시 접속을 하셔서 대출 배너를 체크를 하고 개인 신용 동의를 하고, 뭐 이거 동의나 서약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서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 정보 입력도 회사 정보 입력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제출 서류 등록, 그리고 공인인증,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면은 내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출 서류를 미리 생각해 놓고 지금 떼지 않더라도 떼는 법을 알아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서류 보면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뭐 여기 쫄라쫄라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이트만 아시죠? 하나가 홈택스. 홈택스는 세금 납부하고 계산서 발행하는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발행받으실 수가 있고, 부가세 증명원도 홈택스에서 발행받으실 수 있고요.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도 받을 수가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납세 증명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표, 그리고 지방세 납세 증명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부24, 옛날에 민원24였는데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시면 담당 세무사님이 계시면 그분들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내가 담당 세무사가 없다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서 떼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나 내가 자가인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있어야 되고 법인도 등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서류를 요청하면 여러분이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래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출에 만약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시면 나중에 약정을 하러 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이때 뭐 출금계좌 통장사본 정도, 신분증, 뭐 인감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센터 연락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건 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여러분이 지원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안 됩니다. 도박 사행성 안 되고요. 그리고 약국도 안 되고, 성인용품 안 되고, 다단계 안 되고, 유흥주점, 술집 안 됩니다. 그리고 금융업, 뭐 부동산업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무, 세무, 회계, 뭐 감정평가 이런 경우도 지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권 판매업 뭐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고요. 사업자 유형 확인이라고 써 있는데 보통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면 기본적으로 되는데 법인이 지점은 해당 사항이 없고 비영리 법인도 웬만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 중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판정은 여러분이 소상공인 지원자금 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요. 연평균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됩니다. 여기 10인이라고 써있는데 그건 10인이 되는 업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인으로 일단 보시고 뒤에서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중간에 부분은 조금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 넘어가고요.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여기 써 있는 거 이거예요.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그리고 장애인 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10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일한 직원들에 대한 숫자를 다 더해가지고 나눠주면 그에만큼 나눠주면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나오는데 그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 대표, 등기, 임원, 감사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3개월 이내 단기근로자도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위원도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가 아닌 걸로 제외를 해줍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업종표가 있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0억 이하에 해당되는 제조업이 있고 80억 이하에 해당되는 제조업이 있으니까 이런 표를 꼭 보셔야 되겠고 도매업, 소매업은 도소매업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쇼핑몰이죠. 쇼핑몰, 도소매업 아니면 슈퍼마켓 이런 데들은 50억 이하입니다.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쪽도 50억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숙박 및 음식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 학원, 그리고 수리, 뭐 공사, 그리고 미용실, 세탁소 이런 개인 서비스업이 되게 많죠. 이런 경우는 10억 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매출이 그냥 매장을 하고 있는데 10억 이하고 직원 한두 명 있다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에 해당 사항이 되시겠죠. 그래서 뭐 업종 구분 판정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동의서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런 동의 서류들 내용들을 보시고 보통은 관공서 평가나 이런 심사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금이 필요하시면 꼭 동의함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대한 설명보다도 한번 좀 이런 공문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자. 그리고 이런 자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좋은 자금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빠른 기간에 접수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특히 이 융자는 오늘 1시에 모집을 마감한
그래서 15,000개의 회사나 뽑아주는 생각보다 큰 예산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됐다는 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이 참 자금 또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고 대기업처럼 현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버틸 힘도 많이 없는데 2천만 원 자금도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긴하게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자금을 받는 것도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나 자금을 받고 일어나야 된다면 꼭 이런 정보망에 대한 정보 사이트 그리고 뭐 전화 문의 그리고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 아이디어 클럽 아니면 다른 데도 좋습니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들 다양한 채널들을 확인하셔서 정보망을 계속 열어두시고 좋은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접수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창업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금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빨리 마감돼서 아쉽고 저희가 준비한 게 더 많았는데 저희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걸 좀 쉽게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정말 이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또 그만큼 더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창업자금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